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자, 지난주 주간 상승률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 중에 하나였던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케줄적으로 이 언저리 어디쯤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일정 부분 횡보와 조정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지수가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고 조금씩 잦아들면서 상승률 상위는 당연히 그런 시기에 움직이는 아이들로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선 관련주, 대선 테마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15일 날 30위권 내의 종목을 몇 면을 다 보자면 14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다, 나도 이재명 관련주다 하면서 재확산세가 일어나는 하루였습니다.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대선 관련주의 이제 흐름 정도로 그냥 보자면 역시나 우리 2월 달에 이제 구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구정 전까지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 추가 확산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가 너도 나도 확산하는 경우였는데요. 조금씩 잦아들면은 이미지가 있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2차, 3차 확산해서 움직였던 아이들은 조금 더 소외되는 느낌, 그러니까 순환매, 좋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순환매 그렇게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으로 보죠. 이번 주 주간의 상승률 1위는 동방입니다. 물류 관련 사업자고요. 주 초반만 하더라도 쿠팡의 나스닥 IPO 이야기가 강력한 모멘텀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첫째 날은 쿠팡 관련주의 1차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둘째 날은 2차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동방이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나요? 128% 올랐네요. 128% 움직이면서 상승률 1위에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관련 테마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인식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모든 종목은 원래 그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단의 추이에 따라서 고유 기울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유의 기울기다 이렇게 치면은, 자, 동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추세선이 고유의 기울기라고, 저점 구간을 잇고 고점 구간을 이어서 그 중심값을 이야기했을 때 이평선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요. 그 고유의 기울기에서 뭔가 시장의 임팩트를 강하게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죠. 동방이란 종목을 투자 용도로 가지셨던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도가 쭉 계속 나가고요. 시장의 쿠팡 관련주로 인식을 받으신 분들은
초반에 가지셨다면 차익에 대한 기회가 있는 거고요. 2차 확산 때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제 트레이딩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뭐 주식 투자든지 주식 투자로 가지고 있다가 모멘텀에 분할 매도 하든지 아니면 가격 매매 용도로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휘가 됐을 때 빨리 포착해서 뭐 가격 매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뭐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역시나 요런 것들이죠. 이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사람이 조금 흥분되고 탐욕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나는 뭐 로직에 따라 움직이는 뭐 인공지능 기계다 하면서 분할 매도를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움직임이 나의 전략이 틀렸을 때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에 어떠한 나의 뭐 뷰가 깨졌다고 해서 한 번에 종목을 치거나 하는 게 습관화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균적인 수익률을 쭉 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나쁜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의 차트들이 너무 많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간값 어디쯤에서 움직이다가 이럴 때 뭐 누가 안 팔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럴 때 가졌으면 이럴 때 분할 매도하고 일정 부분 내 주 추세선으로 투자하는 종목이다 하면은 여기서 10개 팔아서 여기서 12개 살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즉 처음부터 가격 매매 용도로 아니면 단타나 스윙으로 가져갔던 분들은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시장에서 알아줬을 때 팔아서 여기서 물량 늘리는 그런 전략을 꾸준히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파마는 뭐 코로나 치료제로 빵빵빵 치고 달리고 있네요. 실체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뭐 제넨셀이란 회사와 한국 파마와 뭐 경희대 쪽이랑 협업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이상까지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이것들을 인도 기업의 기술 이전해서 인도 공장에서 찍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 자금 조달로 투자로 움직이는 것들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그 다음 흥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흥국의 주 추세선입니다. 이게 주 추세선이고 이게 모멘텀을 받았을 때 선이라면 당연히 건설기계 섹터의 뭐 중국 쪽의 굴삭기나 아니면 미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부양책, 유동성에 의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설기계 섹터에서 일정 부분을 뭐 여기에 가지고 계셨다면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흥국 이런 아들 많죠. 갖고 있었다면 이럴 때는 일정 부분 매도가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다시 주출세선에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할 경우에 여기서 파는 걸로 더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한. 성한은 전형적인 저시총에서 테마로 날렸습니다. 200억에서 움직였거든요. 이런 움직임들 볼 때 이 한참 이재명 관련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재료는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짜리의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퉁퉁하고 세게 움직였네요. 뭐 중앙대 동문, 뭐 임원이 중앙대 동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테마주의 확산이 2차, 3차로 일어날 때는 그 테마주의 이유들, 재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중요도라든지 많이 밀접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쇄가 되고 얼마나 수급이 집중되는지 얼마나 마케팅이 잘 돼서 시총이 작은 종목에 유통주식수가 작은 종목에
집중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성안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였네요. 당연히 뭐 원사업단에서는 현재는 볼 게 없습니다. 100% 테마의 움직임이죠. 뉴로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 라인들이 일정 부분 이번 주에 조금 쉬었죠. 그런 가운데 혼자만 움직였어요. 이랬을 경우에 뭔가 있겠구나.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거고 찾아보면은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뭐 자동차 부품 쪽에 뭐 조인을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이밀 거는 뭐 당연히 돈밖에 없죠. 돈을 들이밀었을 때 우리나라 부품에 대한 기술만 빼가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 많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쪽이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엄청나게 팔리고, 그쵸? 그 다음에 수많은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2차 배터리 기업들 다 돈의 힘으로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도 중국 대상 자금 조달 이미지가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였었고, 뉴로스가 속해 있는 업종은 잠깐 쉬었다. 이 정도. 토탈소프트는 여전히 ING. 단계별로 2배씩 거의 오르는 구간들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중반 이상은 벌써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200억짜리였습니다. 200억짜리에서 이제 템버거 구간 가고 있는 중입니다. NFC는 신규 상장주, 뭐 화장품 원료 관련주, 개별적인 테마를 하나 갖다 붙이자 보면은 뭐 대마, 마리아나 관련주 뭐 그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이번 주에 은근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여전히 저평가라기보다는 회복 국면에 속해 있고, 시장이 찌글거리고 바닥권에 있는 업종을 찾고 그 안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개별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눈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개별 종목군이 있었는데,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우리 교육 받으시는 회원분들이랑은 이 종목을 추세적으로 세게 움직이기 전에 공부하기로 했고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네오팜이라는 아이도 그죠? 이번 주에 움직임이 일정 부분 나왔고요. 연우라는 아이도 이렇게 일정 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는 어땠나요? 그죠? 아모레 퍼시픽도 이번 주에 은근히 화장품 업종에서 추세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전제로는 당연히 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각각 개별주로서 온라인 사업 부분을 강화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더마 화장품이 성장세가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저 뒷단에 있는 화장품 기자재 업체로서 회복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따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연우나 펌텍코리아나 이런 거는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DIC 자동차 부품주, 쿠팡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네요. 자, 그 다음 지니뮤직, 테슬라 키워드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하루였네요. 이번 주였네요. 인포테인먼트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고, LG 쪽의 전장 사업부나 LG 쪽에서 MC 사업부 빼고는 다 잘하고 있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뭐 그쪽은 알아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효과를, 그러니까 일의 효율을 못 내면 당연히 잦아들 수밖에 없는 쪽이고, 현재는 뭐 2차 전지, 화학, 전자 뭐 빠지는 거 없습니다. 지니뮤직은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전장 사업 부분에 인포테인먼트 이런 이미지가 쭉 깔려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KT의 플랫폼,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저렇게 올랐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네요. 얘 움직이면서 여기 KT그룹주, CJ ENM, LG U+, 이런 음원 관련 사업자들이 얘는 말고 많잖아요. 지니뮤직 말고 NHN벅스도 있고요. 뭐 드리머스 컴퍼니, 뭐 소리바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순환매가 살짝쿵 움직인 이번 주였습니다. 자,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 한국종합기술의 원래 움직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변화 움직임 속에서 기대감을 쭉 갔다가 엔지니어링 업체죠. 그리고 중간에 자산 재평가하고 그러던 와중에 기울기가 완전 달라진 거는 이재명 관련주의 이미지 테마를 타면서, 그랬으면 잔잔히 이렇게 가져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분할 매도.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구간, 더 움직일지 잦아들고 움직일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의 전략과 본인의 이 종목을 바라봤던 시선과 본인의 깜냥과 여러 가지 종합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오스테오닉은 의료기기, 뭐 해외 확장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조금 세게 움직이고, 수산 INT도 이재명, NX도 뭐 굳이 따지자면 공급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합니다. 건자재 리모델링 라인에서 NX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또 보여줬던 애가 하츠라는 종목이 있죠. 얘도 1000억대. 앞전 단에서는 한샘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요. 그런 애들 움직이고, 뒷단에서는 당연히 같은 업종, 같은 테마나 같은 사업군, 시가총액 작은 거, 그 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뭐 깨졌지만 아니면 조금씩 증액하지만 시장의 부각은 좀 덜 받은 거, 이런 개별 뒤쪽에 순환매들이 돌고 있는 거죠. 항상 똑같은 로직이에요. 앞에서 움직여주면 뒷단으로 흘러가고, 뒷단에서 크게 움직여주면 앞단으로 흘러가고, 장세에 따라서 1차나 2차로 움직이는 겁니다. 글로벌 SM 국내상장 중국 기업주? 갑자기? 뭐야? 이재명 관련주래. 뭐 이런 이미지. 인포마크 쿠팡 관련주. 한농화성은 화학주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개발 진행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네요. 그래서 움직였고요. 한농화성이나 CIS, 뭐 미래컴퍼니, 테이펙스 TSI, 덕산테코피아, 뭐 이런 애들이 전고체 관련 개발을 뭐 기술을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이미지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이번 주였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뭐 이런 애들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OLED 소재에 대한 사업 기대감들, 애플라인, 뭐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쭉 내리사랑 좋아질 거야. OLED 소재 라인에. 그 다음 전고체 기술 관련해서 2차 전지 회사 뭐 세븐킹 에너지를 지분 인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도 앞전 단에 전고점 부분을 뻗겨내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 다음날 오전장에 치고 달리다가 일정 부분 시장 상황이 맞춰주지 못하면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는, 그죠? 이런 자리는 항상 중요한 자리죠. 역사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들은 뭐 차트를 아니면 보유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실 거고,
아니면 조건 검색식 같은 걸로 여기서 신고가 차트 만들어 놓고, 아니면 52주 신고가에 그 다음에 차트별로 장 마감이나 장 끝나고 공부할 때 돌려보시는 분들은 뭐 눈에 띄일 것이고, 그런 것들 계속하고 이 종목에 대한 원래 무슨 사업을 하는지, 현재 업황이 어떤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 공급하는 애플에서 아이폰의 OLED 쪽에 패널의 탑재량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수집단위 움직임이 좋다든지, 덕산이 어떤 그룹주인지, 현과 아우의 관계가 어떤지, 네오룩스에서 덕산 테코피아의 어떠한 물량을 테코피아에서 네오룩스에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기반 상황에서 만약에 차트적 관점이나 재료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가 포착된 이런 자리들이 눈에 띄었다 하면은 집중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추세를 쭉 지속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신고가 패턴을 완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한농화성이나 CIS 이런 개별주에서 덕산테코피아까지 공부하는 그런 한 주였네요. 덕영산업, 자동차 부품주, 뭐 여기도 올드에서 뉴로 그런 이미지들이 쭉 들어가고 있죠. 내연기관의 부품단에서 친환경 부품단 이미지, 이퓨처, 개별경영, KTH, 쿠팡. 얘 움직이니까 시장에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KT그룹 막 또 찾기 시작하는 거죠. 쟤 움직였죠. 얘도 뜬금없이, 얘도 KT그룹주죠. 움직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큰 의미 없는 가격매매 용도, 누군가는 시장에 같이 부각을 시키면서 움직이는 용도,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AD칩스. AD칩스는 이 종목이 뭐 눈에 확 띈다기보다는 하고 있는 업종이 눈에 띄죠. 팹리스 사업과 뭐 냉동 냉장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되게 강력한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이 받아주질 못했어요. TSMC에서 30조 원이었나요?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개별 몇몇 기업들은 원래 추세선에서 일정 부분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쪽에 큰 훈풍이 확 순환이 돌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계속 움직임이 계속 좋은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 이런 아들이 눈에 확 띄었고, 그 다음에 인텔플러스 이런 애들도 그 소식에 영향을 받았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검사장비 라인들, TSMC 공급, 역사적 신고가 라인 다시 한번 갖다 붙여놨죠. 좋은 모습들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비안은 그냥 작정하고 이재명 관련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인터파크, 뭐 카카오가 인수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했네요. 하지만 그것들은 뭐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들은 인터파크의 원래 사업들, 뭐 도서 판매나 티켓팅 같은 것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ELP, 지니틱스, 대성민생물도 뜬금없이 업종이랑 관계없이 이재명 관련주다 이러면서 움직였고, 오리엔트 정보도 마찬가지. 선익 시스템은 역시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마라. 항상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몇몇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라인의 이런 기업들과 디스플레이에 선익 시스템과 신한인터텍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고, 나머지들도 뭐 추세가 나쁜 편은 아니죠. 뭐 이것과 함께 이번 주에 소식이 소부장 펀드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뭐 5개 한국판 뉴딜 펀드로 확대해서 투자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소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관련주가 10개, 쿠팡 관련주가 4개, 뭐 전고체 2차 전지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이번 주입니다. 자, 주를 정리를 하면 이런 개별적으로 디테일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지수단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은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수급들이 받아주는 상황에서 매도세가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지수단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에서 퉁 하고 살짝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임 보면은 거래소가 2% 정도 빠졌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다 돌려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만 한 곱하기 3배 정도 많이 빠진 경우예요. 조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집중이 크다는 거죠. 오를 때도 조금 탄력적으로, 내릴 때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포트를 조금 후반에 짜신 분들은 이 단가에 관련된 이 갭 차이가 없어서 심리단으로 많이 흔들렸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심리단을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가 현재 단가별로 투자로서 이 종목을 샀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실상은 쉽게 얘기해서 쫄리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한 정립이 아직 조금 덜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가 너무 흔들린다 그런 분들은 잠깐 후퇴하셨다가 심리 다시 한번 잘 다스리고, 나는 투자야, 지금의 개별 종목군의 움직임을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투자 정립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심리단 다스리는 법, 특히나 우리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법도 중요하고, 자금 관리도 중요하고, 마인드도 중요하다. 마인드 저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시고 시장에서 계속 일정 부분 나만의 기울기로 수익을 쌓아가시는 분들은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좀 평이한 경우로 쭉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번 주 들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많이 이제 흔들린다고. 그랬던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드렸던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 그렇게 심리단이 조금씩 그러면 잠깐 나왔다 들어가셔도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해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교육에 대한 관련 이 니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의 문의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정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리딩 업체들이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횡보나 비추세나 조정의 느낌으로 가면은 언제든지 사그러들 사업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 쪽에는 관심 가지 마시고,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지금 1, 2년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평생 성공 투자를 위해선 공부를 해야겠다, 교육을 해야겠다, 시장에서 교육을 관련 사업을 하는 쪽이 어디 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더 좋으시면, 우리가 더 좋으시면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조금 쭈글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문의가 조금 많으셨고, 잘 다독이면서 시장 추이 잘 보고 대표님 사나 우리 연구원분들이 좋은 방향성으로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이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시장은 찌글거릴 수 있을지언정 나의 투자의 모토는 언제나 우상향이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